자, 그때 그 코나님께서 캘린더 스프레드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저희 방에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저희 방에 지금 입문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괜히 이런 걸 건드리면 더 무서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그때 캘린더 스프레드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교롭게도 그때 코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때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캘린더 스프레드에. 그래서 이제 이 스프레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쉽게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용어 정리 및 복습. 여기 지금 몇 분 안 들어오셨는데 일단 용어가 또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캘린더 스프레드는 영어로는 horizontal spread라고 그래요. 또는 이제 time spread라고 하고요. 이제 옵션이 좀 약간 짜증나는 게 다들 용어를 좀 틀리게 써요. 예, 그래서 이제 캘린더 스프레드는 약간 용어 자체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옵션 하면서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도 경험이 좀 있으시면은 캘린더 스프레드는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단지 용어가 생소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캘린더 스프레드라는 거는 호리존털 아니면은 타임 스프레드라고 하고요. 또 캘린더 스프레드라고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한국말로 기초 자산은 영어로 underlying asset,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underlying asset은 주식 아니면 ETF, 그죠? 그리고 만기는 expiration, 만기까지 남은 일수는 영어로 줄여서 말해요. 이렇게 다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days to expiration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DT라고 합니다. DT. 그래서 그 옵션 플랫폼 가보시면은 아마 DT2라고만 써놨을 거예요.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굳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 안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는 long or buy, 매도는 short 아니면 sell, right 다 똑같은 뜻입니다. 이게 다 매도를 뜻하는 것이고 이거는 다 매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캘린더 스프레드가 뭐냐? 자, 우리가 캘린더 스프레드를 기본적으로 하실 때는 옵션이 두 개가 필요하세요. 완전 똑같은 옵션을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long, 하나는 short이에요. 근데 이제 만기일만 다른 옵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웹사이트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뭐 스크린샷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저 유튜브에 올리든지 뭐 웹사이트에 올리든지 할 테니까요. 나중에 이제 복습하시고 싶으시면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만기일만 다른 옵션을 좀 줄치고 싶네요. 저는 거의 다 같지만 만기일만 다른 옵션을 하나는 long, 하나는 short. 아까 long은 뭐라고 그랬죠? buy, 그죠? 하나를 매수하는 거고 하나를 매도하는 거죠. 똑같은 옵션을 같은 행사가에 모든 것이 같다고 했어요. 그럼 행사가까지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옵션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콜을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자, 콜을 사면 주가가 올라갈 때 위로 갈 때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콜을 또 팔어 똑같은 행사가에. 그러면 또 밑으로도 베팅하는 거죠. 좀 되게 좀 재밌죠. 약간 구조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롱 콜하고 숏 콜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캘린더 스프레드로 이거를 완전 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트레이딩은 거의 안 해봤고요. 제가 캘린더 스프레드를 할 때는 대부분 장기 옵션을 롱을 가고 단기 옵션을 숏을 가는 그런 캘린더 스프레드를 해요. 롱 캘린더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롱이 붙어야 돼요. 롱 캘린더 스프레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장기 콜을 롱하고 단기 콜을 숏할 때 그렇게 부른다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자산이 같다고 그랬고 일단 그죠? 모든 게 같아요. 행사가도 같고 하지만 만기일만 틀리다. 그럼 이 만기일의 차이에 따라서 그 단기 옵션 가격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아봐야 되겠죠. 왜 만기일만 다르게 할까?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럼 캘린더 스프레드 매수자의 시장 전망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보합 또는 살짝 약세장.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세.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캘린더 스프레드의 시장 전망이에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줘요. 왜냐? 되게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short term 콜을 팔고 long term 콜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밑으로 찍어놓고 장기적으로는 위로 가기를 원한다. 약간 그런 쪽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약간 experience 된 그런 트레이더들이 이런
롱 캘린더 스프레드를 할 때는 약간 좀 다른 어프로치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그릭스 3분 만에 배우기라는 그 글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이걸 이해하시려면 그 글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 옵션이 만기가 되기 전에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프라이싱이 그리고 어떤 민감도에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모르신다면 웹사이트로 가셔가지고요. 어, 미국 옵션 강의 가셔가지고요. 어, 그 그릭스 3분 만에 배우기 그리고 옵션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강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글이거든요.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가 하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보합 또는 약세장, 장기적으로는 강세.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보합 또는 살짝 약세장이라는 것은 그 이제 단기 콜을 판다는 그 약간 그런 쪽으로부터 이제 오는 이득이 되겠죠, 나한테. 그렇지만 이제 그 콜이 만기가 됐어요. 아웃 더 머니로. 만기가 됐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내가 장기 콜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원한다. 그런 쪽으로 약간 좀 되게 책에서 약간 설명하기 딱 좋은 그런 거죠. 그죠? 그렇지만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의 꼭 읽어보시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옵션을 볼 때는요. 장기 옵션이 어 그 베이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동성과 이제 옵션의 가치의 그 센시티비티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이 implied volatility가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득을 봐요. 롱콜은 이득을 보겠죠. 왜냐면은 콜옵션을 들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올라가면은 옵션의 가치도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죠. 그죠? 그럼 여기선 이득, 여기선 손해예요. 이게 offset이 되겠죠. 두 개가 offset이 되는데 그 민감도 자체가 롱콜 옵션에서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volatility가 올라가면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갈 텐데 두 개가 합쳐지면서 여기는 훨씬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변동성 상승할 때 엄청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트레이딩 플랫폼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때 세이라 배웠었어요. 세이라. 시간이 그냥 무작정 흐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주가 그대로, 변동성 그대로. 그냥 시간만 흐른다. 지금 주가가 10불인데, 이제 이 단기 콜이 만기가 되기 전까지 주가가 그냥 그 사이에 머물러 있다. 시간만 간다. 시간 가치가 빠지는 속도,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단기 콜, 장기 콜. 자,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떤 사람이 더 초조해요? 만기가 바로 다음 주에 있는 사람, 만기가 1년 뒤에 있는 사람, 누가 더 초조하죠? 그렇죠. 단기죠. 코나님 감사합니다. 단기 콜을 들고 있는 사람이 더 초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가치라는 게, 그리고 어퍼튜니티가 더 조금 있잖아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가치가 빠지는 속도 자체가 숏콜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하루하루 아무 이제 이런 주가가 변동 없고 약간 이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그냥 날짜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 자체가 숏콜에서 절대 데이터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자, 에너지 ETF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상상을. 자, 우리가 지금 여기가 이제 파란 선이 implied volatility예요. 이게 이제 내재 변동성을 보여주는 건데, 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갈 거다. 나는 이게 변동성 자체가 앞으로 상승을 할 거다.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캘린더 스프레드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캘린더 스프레드는 기본적으로 데빗이네요. 그죠? 데빗이라는 말은 우리가 프리미엄을 내야 될 입장이다. 그 뜻이에요. 프리미엄을 내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TD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이미 합성 포지션을 여기 캘린더라는 이 카테고리에 묶어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아니면은 내가 그냥 따로 만들어도 돼요. 따로 만들어도. 왜냐면 하나 매수 집어넣고 하나를 매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주가가 26불 8일. 그죠? 지금 주가보다 약간 낮은 행사가인데, 자, 이런 모양이 돼요. 근데 제가 좀 더 가운데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20한 7불로 볼게요. 오케이. 가운데 쪽으로 왔죠? 여기 행사가 여기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우리가 옵션 이제
합성 포지션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우리 옵션 포지션을 배울 때 내 리스크를 알자. 그죠? 내 리스크가 뭘까요? 여기서 최고로 내가 돈을 많이 잊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net debit spread예요. net debit spread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프리미엄을 누군가한테 페이해야 될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옵션을 하나를 사고 하나를 팔잖아요. 그러면 프리미엄을 받고 프리미엄을 내주는데 그게 두 개가 offset 됐는데 내가 결과적으로 넷으로 프리미엄을 누구한테 페이하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맥스 러스는 98불입니다. 여기 98센트 잘 보이세요? 98센트인데 여기다 100을 곱하면 98불이겠죠? 그러면은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볼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 여기가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주가가 엄청 많이 움직였어. 예를 들어서 35불까지 올라갔어. 36불까지. 그럼 여기 보이시죠? 여기 선 옆에 98불 손에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보여드리지 않고요. 자,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가 98불 날아가는 거 한 계약당. 자, 그럼 최고의 시나리오 뭘까요? 한번 개스해봐 주세요. 제가 그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는 이 단기 콜옵션이 만기할 때까지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 콜옵션이 만기될 때까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변동성이 상승을 하면 캘린더 스프레드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한테 이익이다, 손해다? 주가가 안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나한테 이익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고 하는 게 캘린더 스프레드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럼 제가 여기서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변동성 상황에서 만약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했을 때, 이 파란 선이 이제 만기가 될 때 여기로 이제 이 현재선이 합쳐지는 건데, 여기 밑에 발음 봐주세요. 여기 봤을 때는 지금 최고의 시나리오가 56불을 버는 거예요. 한 계약당.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변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내재 변동성을 지금보다 한 50%더 많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이 캘린더 컬 스프레드를 들고 있는 동안에 내재 변동성이 50% 오르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에요. 자, 갑자기 아까 30 몇 불이었던 게 지금 얼마가 됐죠? 여기 밑에 봐주세요. 밑에. 332불.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이 캘린더 스프레드의 수익 구간 자체가 확 늘어나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캘린더 스프레드에서는. 그럼 다시 자, 좀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한번 보세요. 점점 줄어들죠. 변동성을 제가 줄이고 있거든요. 줄죠. 아시겠죠? 변동성이 왜 중요한지. 캘린더 스프레드에서. 다시 원래로 와서 이게 지금 상황인 거죠. 현재 지금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자, 모든 다른 요소들을 다 그냥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 이 상태의 주가에서 날짜만 변한다. 점점 만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가까운 쪽에 만기가 언제죠? 10월 15일. 현재 9월 15일. 자, 만기로 갑니다. 만기로. 쭉쭉쭉쭉. 현재 손익선이 만기 손익선에 합쳐진다. 내가 이제 미시리언 손익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이 현재 손익선이 합쳐지면서. 그러면서 만기가 되면서 짜잔 하고 합쳐진 거죠. 여기서 캐비앗은 뭐죠? 주가 자체가 많이 변동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저 다시 오늘 가볼게요. 일단 주가 자체가 자, 많이 변동하잖아요. 그럼 손해야. 이거는 약간 방향성 투자가 아니죠. 방향성은 상관없어요.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는데 많이만 가면 안 돼. 대신에 내재 변동성은 올라가야 돼. 아시겠죠? 하지만 좋은 점은 뭐다? 내가 정확하게 최악의 상황에서 얼마를 돈이 날아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98불. 대신에 업사이드로는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아시겠죠?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혹시라도 이해 안 되셨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서 저희 미국 옵션 가서 강의 가서 그릭스 3분 만에 배우기 옵션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다시 제가 나중에 이거를 어딘가에 올려드리면 복습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